4년 동안의 이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좀 통과했고, 앞으로 뭐 투자가 됐건 전반적인 소비나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는 부분이 됐건 전반적으로 좀 징조가 좀 좋은 부분을 좀 보였고,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이제 재고들 다 소진되면 진짜 싸움은 이번 2분기 혹은 뭐 휴전이 되더라도 어쨌건 3분기까지 그 여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안 좋을 때 이제 중국 실력이 좀 나오는데, 중국이 최근에 수출이 나쁘지 않은데요. 향후 이번 사태로 인한 이제 이후에 신규 수요들. 제가 볼 때 2분기에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그래도 주요국 중 안에서 특히 아시아나 아세안 안에서는 좀 작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김경환 하나증권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 할 건데요. 바로 모시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팀장님 오시면 저희가 또 그동안 소홀히 한 못했던? 것 같이 느껴졌던 못했던 중국? 못했던 중국. 네, 중국 이야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좀 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십니다. 그렇죠. 네. 왜 좀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일단 중국 시장이 10월부터 뭐 한 6개월 정도 절대 수익률도 그렇고 시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상대 강도도 워낙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는 정중동이긴 하지만 어쨌건 관심도는 최근에 기관에서 좀 많이 낮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맨날 세미나 하는 게 일인데 네. 뭐 정기적인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뭐 큰 폭으로 줄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대응하시면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워낙 비슷해지다 보니까 중국 자립도 높아지니까 뭐 우리나라 수혜 볼 것들이 과거 같지 않은 데다가, 중국도 물론 테크나 AI가 있습니다만 생태계 자체를 좀 너무 큰 판을 지금 벌이고 있고, 응용이나 에너지 단에 약간 엔드 단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중국도 워낙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네. 관심도는 이제 저희 시장에서 뭐 꼭 뭐 비관적으로 보셔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저조한 상태시고요. 그래서 요새 뭐 다니면 전반적으로 중국 쪽 테크나 네. IPO를 앞둔 뭐 중국 메모리 회사들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체적으로 뭐 내수라든지 매크로, 사이클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도를 최근에 좀 많이 낮추고 계시는 모습을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택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올해 중국의 YTD 수익률을 제가 아침마다 꼭 보는데 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생 택이 아직도 마이너스 2자릿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 항생 택에 있는 게 뭐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이런 종목들인데, 맞습니다. 그럼 그거가 결국은 올해 마이너스 10 몇 %던데 지금 미국 나스닥도 드디어 신고가가 나서 플러스 4%가 됐거든요. 네, YTD로. 그럼 차이가 엄청 벌어진 건데 네. 그럼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 항생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완전 버려졌다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팀장님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항생택이 제일 큰 종목이고 투자하기 쉬우니까. 사실은 저희도 뭐 항생테크를 올해 연간 전망에서 비중학들 드렸기 때문에 네. 좀 비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지수마다 좀 편차가 컸고, 중국이 이제 특이하게 저희가 중화권 증시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상해 심천하고 홍콩하고 좀 나눠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도 11년 만에 신고가 경신을 한 게 CATL이 들어가 있는 차이넥스트, 저게 네. 이제 차스닥으로 알려진 심천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 에너지나 제조기업들 소재 자본자 많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그나마 수익률을 좀 따라갔는데, 말씀하신 항생테크는 사실 저희가 볼 때 좀 이례적일 정도로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익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하향폭이 컸는데, 말씀하신 그런 뭐 항생테크 구성 항목 자체가 이제 주로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네. 이제 굳이 분석을 해드리면 좀 엔드 단의 전방에 마진이 오히려 메모리가 올라서 스퀴즈가 나거나, 혹은 미중 간의 패권에서 당장 수익성이 약화되거나, 또 중국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전반적인 경쟁이 내부적으로 심하다 보니까 몰랐던 건 아닌데 작년에 연간으로 이미 좀 수익률이 오랜만에 오른 상황에서 본토 자금들이 회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외국인이면 엄청 빠져서라는 개념보다는 홍콩 쪽, 특히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좀 경기 소비자나 말랑말랑한 주식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그쪽에 대한 관심이 극단적으로 좀 뭐 비관론이라기보다는 소외되면서 수익률 격차가 좀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해 심천은 요 중동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좀 버텼고, 저희가 이제 여기 장표를 조금만 네. 띄워주시면은 네. 그림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뭐냐면 최근 6개월 동안 중국의 주요 지수별 수익률인데요. 뭐 CSI라는 게 들어가면 본토 지수고 왼쪽 장표입니다. 왼쪽 장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네네 이게
제조업을 저희가 이제 중간재, 소재, 자본재가 중국에서 최근에 관심 더 높은 섹터들인데 그쪽의 비율이 뭐 50%, 70%씩 되는 심천이나 심천 창업한 말씀드린 차이넥스트 오늘 CATL이 들어가서 신고가가 났던 11년 만에 이제 최고치가 났던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버틴 반면에 이제 요번 반등 전에 이제 6개월 수익률입니다만 말씀하신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이제 10월달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줘서 제조업이 있냐 없냐, 공급망의 안정성이 있냐 없냐, 에너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소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답변을 좀 드리면 전반적으로 항생테크는 내년까지 저희가 실적 장세를 중국을 보고 있는데 강세장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소외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본토 대비해서 주도적으로 가기에는 뭐 미국 연준이나 이런 전반적 유동성 효과나 뭐 앞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신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 효과가 극단화되지 않는 이상 주도적인 지수나 종목이 되긴 좀 어렵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나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 이런 그 클라우드 사업자나 네. 중국의 이런 응용 업체들 빅테크를 좋아합니다만 어쨌건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실적 장세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거는 여전히 상해 심천 쪽, 상해 과창판 뭐 이런 쪽이 좀 우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항생테크는 올해 저희 뷰가 더 이상 비관할 정도로 더 빠지진 않을 걸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올해 연간 수익률이 뭐 아까 두 자릿수 얘기하셨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만회를 좀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주도적인 지수 역할을 하기에는 구성 종목들이 중국 내의 어떤 전반적인 패션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본토에 좀 포커싱이 좀 맞춰진 게 아닌가 올해는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 밖에 또 이제 중국 경제 본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관심이 없어져서 저희도 좀 최근에 업데이트를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중국이 워낙 몇 년째 지금 뭐 양치기 소년처럼 뭐 부동산도 좋아질랑 말랑 내수도 지금 계속 좋아질랑 말랑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왼쪽 장표 보시면 올해 마우스로 좀 이렇게 네, 가리키면서 해주시면 해드릴까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좀 좋네요. 해드리면 너무 좋네요. 네네. 그 중국 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물가가 오르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실 정도로 중국 내수는 여전히 좀 침체가 돼 있고 네. 중국도 오늘 이제 마침 저희 방송하는 아침 11시에 이제 발표된 중국의 1분기 성장률도 5% 예, 정도. 5%가 나와서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여전히 수출, 제조업, 생산 베이스가 좋았던 거지 소매 판매나 고정 투자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가를 왜 보냐면 올해 중국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지표에서 저희가 눈에 띄는 장면은 여기 보시는 왼쪽에 그 장표에 중국이 이제 생산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인 PPI가 무려 4년 만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고 사이클이든 이익 사이클이든 중국이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디플레이션 좀 벗어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물가는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중국이 내수가 굉장히 호황으로 돌아서거나 저희가 이제 수요를 이제 어떤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4년 동안의 이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좀 통과했고 물가가 오르는 반면에 이제 오늘 나온 중국의 이제 성장률도 사실 5%가 실질 GDP인데요. 이제 물가를 반영한 즉 디플레이터를 반영한 명목 GDP도 4.9 정도. 그러니까 이제 둘의 격차가 저희가 지난 팬데믹 이후로 4년 동안은 사실상 명목은 낮게 나오고 실질만 5, 6%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디플레이터가 0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이 의미도 앞으로 재정 수입이 됐건 중국의 내수 관련 기업들의 인식들 그리고 가계가 느끼는 전반적인 가격에 대한 심리들이 이제 최악을 분명히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투자가 됐건 전반적인 소비나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는 부분이 됐건 전반적으로 좀 징조가 좀 좋은 부분을 좀 보였고 네. 제가 이제 매크로 얘기만 좀 드렸지만 오늘 또 특이했던 게 중국 통계국이 되게 권위적인 국가고 워낙 딱딱해서 저도 뭐 그걸 막 라이브로 듣진 않는데요. 네네. 오늘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본인들이 요새 미국을 좀 앞서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큰 호출량. 토큰 호출량이 뭐 이번에 12월 연말 대비해서 이제 40%좀 증가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단위화시켜서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 중에 AI 관련된 상업화나 이제 모델들 기업들 상장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표들도 좀 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올해 중국은 여전히 그 내수에 관련 실마리, 내수의 침체 탈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부동산 충격은 최악을 지나가면서 바닥하긴 했지만 숙제를 좀 안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가격 지표라든지 실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관적으로 봤던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조금 이제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제 포지션이 없으실 경우에는 피킹하기 좋은 환경으로 좀 가고는 있다라고 좀 궁색하지만 좀 마이너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데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저 물가 오른 게 요번에는 네. 유가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진짜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네네네. 결국 중국 분들도 집값이 올라야 그걸 바탕으로 자산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네,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결국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 회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갖고 오셔서 이게 진짜 얼마나 회복된 건지 실질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한 3년째 거짓말쟁이 같이 돼가지고 뭐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이런 건데 일단 지표 자체는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5년 차인데요. 정점 대비해서 지금 10억짜리 집이 6억 5천 정도 돼 있죠. 그래서 네. 고점 대비 이제 35% 빠졌고요. 최근에 살아나는 쪽은 상해, 심천 같은 뭐 서울로 치면 강남, 핵심, 마용성 네. 같은 지역들이 이제 돌아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대해 놓은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보시면 오른쪽은 위에 중국의 중고주택, 기존주택 그 매물량이라는 회색 그 선이 이제 매물량인데 뭐냐면 저게 늘어날 때는 매도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매도 물량 소화를 했고 4년 동안 부동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은 주택들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매도할 게 없다 보니까 아시는 상해, 심천, 베이징,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들은 이미 최근에 임대료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뭐 40대나 30대들의 실수요들이 실제로 이제 구축도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냐 그러면 전년비로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전월비로 보면 최근 2년 내 가장 강력하게 이제 가격들이 보시는 대로 이제 장표의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반기쯤 되면 제 생각에는 저희 수도권의 지역과 지방의 차이처럼 이제 양극화된 상황에서 전체 한 50% 시장은 가격이 이제 하단을 구축하거나 실제 이제 수요는 가격들이 좀씩 오르는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사들도 이제 그쪽도 조금 이제 약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15% 정도 상승 얘기를 하는데 3년 너무 멀고요. 어쨌건 내수는 아주 강력한 조정 이후에 중산층이 느낄 때 이제 역자산 효과는 끝난 것 같고 이로 인한 소비를 줄이거나 이제 어떤 빚을 갚는 현상까지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뭐 기대를 너무 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폭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이제 슬슬 중국 매니저들도 하반기를 바라볼 때 약간 일부 소비주 팜마트 같은 그런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마오타이 같은 대장주들은 다시 좀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를 이제 뭐 메인 테마로 저희가 글로벌리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중산층이 정말 불쌍했던 그 어떤 5년을 좀 지나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징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지만 저희 네. 중국에 있는 중국 지인이 이제 집을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렌트비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는 당연히 못 사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대도시 렌트비가 오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도시는 안정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중동 사태 겪으면서 이제 뭐 다양한 나라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지만 중국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뭐 이번에 공급망이라던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뭐 영향 받은 게 있는지 이것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이제 재고들 다 소진되면 진짜 싸움은 이번 2분기 혹은 뭐 휴전이 되더라도 어쨌건 3분기까지 그 여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의존도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중국도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국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도발적이지만 2분기에 저희 자료 제목을 시진핑의 미소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일부에서 궁금해하셨어요. 그냥 맷집을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안 좋을 때 이제 중국 실력이 좀 나오는데 이제 보여드린 장표 잠깐 확대해 놓은 거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중동의 노출도 같은 것들 감안하기 전에 일단 중국은 아시겠지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요. 이제 원유나 가스의 에너지 믹스에서의 비중이 25%,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40% 50%씩 넘을 때 일단 석유나 가스 의존도 낮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중국과 유럽, 인도, 뭐 일본 주요국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중동 사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어떤 그 에너지 공급 충격의 비율을 이제 느낌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은 최대한 4%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해놨고요. 이제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 12, 13%니까 3분의 1 정도의 이제 충격을 좀 덜 받는다라고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전반적인 앞으로 흐름이나
외교력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중국은 아시는 대로 이제 석탄과 신재생이 비율이 이제 75%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속 기간이나 지구전을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 하나 더 나가서 중국이 최근에 수출이 나쁘지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 원흉은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했었지만 중국이 그때 2020년, 21년도에 수출이 급증했던 이유도 공급망 대체나 신규 수요 창출이나 이런 측면인데, 오늘 중국의 CATL의 시가총액이 신고가를 홍콩에서 갱신한 것도 결국에는 최근에 뭐 ESS나 이런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 이번 사태로 인한 이제 이후의 신규 수요들, 또 아시아 공급망에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 좀 대체될 수 있는 수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분기에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그래도 주요국 중 안에서 특히 아시아나 아세안 안에서는 좀 작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여기서 내수 부양까지 잘 한다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견조하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중국 내 시각은 좀 수혜주를 더 찾자라는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요로 보면 한 1,200만 배럴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EIA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근데 1,200만 배럴 중에 수입이 뭐 훨씬 반 이상이 되고 그걸 중동에서 수입 비중이 제일 높긴 하잖아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전력은 신재생하고 석탄이 많긴 하나 네. 이제 석유를 갖고 온 석유 제품의 사용량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뭐 비율이나 증가율이나 상대 우위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뭐 제가 좀 우위에 있거나 수출에서 좀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중국 내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전반적인 절대량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다니는 국가의 그 어떤 시차만 봐도 뭐 거의 눈물겹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도 어차피 중동 루트가 저희가 정확히 추정은 어렵지만 이란 우회까지 감안하면 전체 에너지 쪽 수입에서도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 영구적으로 차단되거나 장기화되는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적인 규모는 큽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수치들이나 상장 기업들에게 줄 영향들 이런 것들 감안을 해보면 만회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부양책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뭐 중국도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이 소강 상태다 보니 주식 부양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이것도.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발간한 자료가 이제 중국 네. 관심도 최근에 낮고 전인대 이후로 뭐 특별히 부양책 얘기도 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 좀 드렸냐면요. 일단 올해가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이라고 이제 5개년 계획이 15차로 넘버링된 게 이제 올해 시작이 되는데 마침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올해가 14년 차인데 정확히는 내년 당서기 기준으로 이제 4연임을 하려면 내년 10월 달이 이제 4연임을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는 뭐 군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노이즈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뭐 특별히 4연임은 무리 없이 시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주식 부양으로 전환되는 이제 카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좀 자료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막연히 저희가 뭐 15차 5개년 계획이 넘어가고 이 5개년 계획 첫 해 두 번째는 부양을 하면서 뭐 주식이 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4연임 카드 중에 주식 카드라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걸로 보고 있고 뭐 길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 모델 전환을 계속하고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면서 몇 년 힘들었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좀 보고 차트를 있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왼쪽 네네네. 거 먼저 보여주시면 어때요, 저거? 약간 왼쪽이요? 실제 5연임 했을 때 어땠는지 저런 것도 은근히 중요하니까. 지금 이게 네. 아시는 본토의 CSI 300 주가인데요. 이게 이제 박스 친 구간이 5개년 계획 넘어가는 해 이제 2년, 3년 차에 이제 주가들이 강세 보였던 흐름을 좀 지금이 보여주죠. 그 흐름인가요? 지금이? 뭐 작년부터를 친다면 네. 중국이 4년 만에 작년에 이제 반등을 했고 네. 레벨업 시킨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여기서 내려간다고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번 5개년 계획이 올해가 첫 해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저희는 주식을 지금 부양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 오른쪽 차트 바로 보여드리면 요건 같은 CSI 300 주가하고 중국의 중장기 대출 장기 시계열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초록색 선 지금 막 밑으로 내려간 게 대출이고요.
주가입니다. 뭐 앞서서도 저희 여기 앞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글로벌리 부동산 부양, 그러니까 어떤 강세 없이 주식시장이 강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도 최근에 성장 모델 전환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게 높은 부채 의존도 관련 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충격을 좀 벗어나서 역사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이런 통화량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제 유일한 사례이긴 합니다. 중국 내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구조도 과거에 소비 부동산 섹터가 다 날라갔고 이제 중국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에너지나 중간재 제조업, 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가총액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쪽의 의존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따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중국이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가계가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재산성 소득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충격으로 받았던 부분들이 소득 대비 비율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가장 낮아질 정도로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이나 예금에 있는 이 자금들을 주식으로 계속 넘기는 이 작업들을 저희가 말로만 드리는, 그러니까 당위성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작년에 중국은 상당히 구체적인 주식 부양책들을 이제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 우리로 치면 연기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주식을 강제적으로 사게 만든다든지 혹은 저금리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예금에서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 10월 달에 사연임을 트라이하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에서 상당히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중국이 부양을 하는 이 수단,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런 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지표상의 선행적인 조치가 뭐였냐면 주식 부양이었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이 뭐 지금 관심은 없지만 딥시크 나왔던 작년 3월 달 네. 그리고 중국이 직접 부양을 시작한 2024년 9월부터 해서 최근 한 2년을 보면 주식을 띄워서 돈을 돌리고 또 돈을 뿌린 환경에서 돈이 안 도는 문제를 주식을 직접 띄우면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외 주식에서 저희가 메인은 미국이고 DM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연말 기준으로 미국 주식 94%, 우리나라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해외 주식에서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은 다른 어떤 행성으로 보시고 내부적인 어떤 수급이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까지의 주식 드라이브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자금의 어떤 집행이나 전반적인 홍콩을 활용한 정책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 따라가면서 그 흐름에 맞게 그냥 그때그때 투자하면 될까요? 사실은 신규적으로 지금 포지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더 공부하시면서 뭐 특정 로봇이나 꼭 어떤 반도체 지수 같은 뭐 중국의 스타50 지수만을 소위 말해 몰빵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많이 빠진 항생테크도 계속 조금씩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본토에 이제 차이넥스트 같은 제조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 궁극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계속 강세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관심이 좀 낮아져 있고 네. AI만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을 때 담은 분 있다고 아까 한 분 있으셨어요. 네, 뭐 채팅창에. 아마 지난 연말에 제 얘기를 듣고 하셨다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여전히 굉장히 좀 저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컨빅션 콜을 좀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조금 계속 공부하면서 2분기에 급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중국물들을 계속 담으셔도 되고 무난하게 보신다면 CSR 300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좀 공격적이라면 심천 차이넥스트 그리고 상해 과창판 항생테크를 3분의 1씩 고르게 갖는 3대 테크 지수를 지향하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수익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 주식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저희는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장세가 되게 드물게 4, 5년 만에 이제 펼쳐지는 거라서 실적 장세를 내년 27년 뭐 하반기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호흡을 길게 보고 있고요. 네. 아주 자극적인 베타가 큰 지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토 증시 중심으로 실적이 이제 개선이 계속 흐름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매집하는 전략으로 일부 이제 해외 주식의 포지션을 뭐 5에서 10%든 좀 확대하시는 전략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그 유니트리가 로봇 네. 세계 최고의 거의 기업에 가까운데 이제 테슬라보다 좋냐 나쁘냐는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거 상장이 이제 뭐 3분기나 2분기 말에 될 네. 거잖아요. 네.
그게 로봇 업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중국만의 일로 될까요? 일단은 올해 대규모 양산 원년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왜냐면 IPO가 중요한 게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장사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통은 IPO 예를 들어 LG 엔솔이 2025년 상장을 하고 물론 증시는 고점이었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을 중국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개별 종목들 IPO한 기업들만을 보시기보다는 지금 밸류체인이 워낙 중국이 훌륭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뭐 어떤 그 부품이나 장비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생태계에 투자하는 로봇 관련 테크 지수나 이런 쪽은 상당히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장이 있고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네, 저는 자극제가 될 거라고 보고 제일 아까 기관에서 많이 질문하는 그 창시 메모리 같은 기업들도 CXMT. CSMT도 뭐 지금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어쨌건 2분기에 IPO 선언하고 그러니까 선언 이미 했습니다만 네. 실제 상장 뭐 3분기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뭐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이 테크 지수가 보여진 스타 50 지수나 이런 네. 쪽도 충분히 자극제가 되는 과창판이죠, 네, 자체가. 과창판입니다. 네. 굉장히 이벤트가 지금 많이 있죠. 양쯔 메모리라고 불리는 YMTC도 3분기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중국이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피지컬 AI 관련된 것들 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인덱스들 이런 쪽은 복합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니트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개별 딱 그 종목 기업들은 탐방 갔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훌륭한 밸류체인을 좀 구축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체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주겠죠 당연히. 네.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기간 산업으로 지금 정해놓고 항공우주 포함한 이런 산업들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에 형성될 걸로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김경환 하나증권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